삼성전자가 연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한 가운데 선물 순매도에 따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롯데주류의 수나리가 출시 40일 만에 150만 병이 팔리며 품귀 현상을 보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주류업계에서는 억지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양한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오늘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움직일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 발표 행사를 열고 관련 협력사들과 개발한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내 집 마련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8년 만에 100만 건을 회복했지만 주택 매매 가격은 1.7% 오르는 데 그쳐 거래가 늘어도 가격 변동이 없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선물 순매도 때문에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과 투신권은 3월 동시만기일인 10일 이후 누적 기준으로 삼성전자 선물에 대해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을 외국인은 누적 기준으로 1,737계약 순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도 각각 1,433계약과 1,152계약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830억 원어치 순매수했으나 투신권은 주식형 펀드 환매 여파로 6,88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즉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와 투신권의 현선물 동시 매도 전략이 삼성전자 주가 약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선물의 특성이 방향성보다 해지성 매매에 가깝다며 다만 중요 투자 주체인 외국인과 투신권의 삼성전자 선물 순매도는 주가나 시장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시 40일 만에 150만 병이 팔렸다는 롯데주류의 수나리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최근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류업계에서는 품귀 현상 운운은 억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롯데주류가 지난 3월 20일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여성층 등을 겨냥해 내놓기 시작한 수나리입니다. 롯데주류에 따르면 수나리는 출시 40일 만에 150만 병이 팔렸다고 합니다. 같은 롯데 계열인 세븐일레븐과 롯데마트 등은 매출 통계를 근거로 수나리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에서는 이것이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롯데주류가 기존 생산 라인에서 당장 수나리 제조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경영 전략상 생산 물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수나리 없었을 때는 이제 10대 0으로 생산을 했다라면은 수나리가 나오고 나서 9.5대 0.5 혹은 9대 1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하면서 수나리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공급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주류 측은 없어서 못 판다며 본사 직원들조차 사 먹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도 최근에 음용하기 힘든 상황인 걸로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계가 반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판매 실적입니다. 최근 11일 같은 저도주 과일 소주인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무학에 따르면 이 제품은 판매 일주일 만에 200만 병이 팔렸습니다. 앞서 롯데주류는 출시 이후 40여일 만에 150만 병이 팔렸다며 대단한 판매 기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무학의 좋은데이 판매와 비교해 볼 때 150만 병은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롯데주류 측에 출시 일주일간 판매량을 문의한 결과 밝힐 수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롯데주류가 순하리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음에도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은 잘 팔리고 있는 기존 주력 제품인 처음처럼의 생산을 줄이기 싫어서입니다. 자체 경영 판단에 따라 순하리 공급을 제한해놓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게 보입니다. 주류업계의 뻥튀기 홍보와 마케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도주 과일 소주인 순하리가 일부 지역에서 초기 판매 호조를 보인 것은 사실이라 해도 롯데주류가 경영 전략상 스스로 공급량을 제한한 채 품귀 현상 얘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자금 유동성은 좋아졌지만 자금의 단기 부동화 경향이 심해져 시중 자금이 투자 등 실물 경제 수요로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시중 자금의 단기화 비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지는 등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장 자금이 금융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중의 총 유동성에서 현금과 수시 입출식 예금, 그리고 요구불 예금 등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협의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인 자금 단기화 수준이 지난 3월 20.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3월 21.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인 2008년 9월 16.8%에서 2011년 초 20%를 넘어섰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2012년 9월 18.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 하락 등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올라 현재의 20%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협의통화 평균 잔액도 지난 3월 600조 7,19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5%나 증가해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자금이 단기화되는 것은 돈이 금융기관에 예치될 때 대부분 만기가 단기간인 상품에 예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금 단기화 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시중에 떠도는 부동성 자금이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금리로 금융기관에 돈을 오래 맡겨두어 봐야 거둘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얼마 되지 않자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처로 옮겨가기 위해 예비로 보유하는 통화가 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늘었지만 단기 부동화 경향이 심해져 자금이 좀처럼 투자 등 실물 경제의 수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 효과가 실물 경기로까지 이어져야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2분기 갈 곳 잃은 시중 자금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국내 단일 플랜트 공사 중 최대 규모인 S-오일의 울산 온산공단 플랜트 공사를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따냈습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S-오일 울산 온산공단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S-오일의 단일 최대 주주가 된 후 처음으로 S-오일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4조 5천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의 공사비는 약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주관사인 대림산업은 1조 9,300억 원, 대우건설은 1조 5,800억 원으로 각각 55%, 45%의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집안의 가전제품을 스마트폰과 연결해 움직일 수 있는 스마트홈 기술이 온 집안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오늘 스마트홈 기기 관련 협력사들과 손잡고 개발한 제품을 선보이며 사물 인터넷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서울 을지로본사에서 스마트홈 서비스 발표 행사를 열고 홈 기기 분야 대표 기업들과 협력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개방형 플랫폼과 이를 토대로 개발된 협력사들의 가전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의 참여를 촉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은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고
스마트홈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홈 가전제품들이 모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어됩니다. 실수로 깜빡하고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는 집에서 멀어짐과 동시에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날씨 정보에 따라 제습기가 스스로 작동해 집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외출한 사이 현관문의 잠금 상태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집안에 침입했을 경우에는 침입 시스템이 작동해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보내줍니다. 퇴근길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이면 앱이 귀가 모드를 작동시켜 보일러나 에어컨 온도를 날씨에 맞게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는 SK텔레콤 스마트홈 로고가 붙은 제품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평소 스마트홈 서비스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논의됐던 보안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도 꾸준히 늘려 제품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4가지 제품 외에도 올 3분기에는 에어컨, 보일러, 공기청정기, 조명기기 등 10개 이상의 제품을, 4분기에는 정수기 보안 연계 서비스 등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스마트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제품을 늘려나가면서 서비스 이용료도 책정할 예정입니다. 집안의 가전제품을 휴대폰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스마트홈 시대가 상상에서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매출은 총 2,527조 9,450억 원, 영업이익은 125조 7,670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각각 4.4%, 10.2% 감소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등 상위 10대 기업의 실적마저 거꾸로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2% 줄어든 것을 비롯해 현대차가 9.2%, 기아차가 19%, 한국가스공사가 28% 각각 감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등 3곳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을 제외한 5대 수출 전략 업종과 유통통신 등 내수 업종이 모두 부진해 경제 전반의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나마 보험, 철강 등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와 전세값 상승, 전세 매매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가 늘면 집값도 따라서 오르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요즘은 이 말이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래량이 늘면 집값도 올랐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매매 거래 100만 건과 주택 가격이란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연간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06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2014년 연간 총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0만 5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인데요. 주택 매매 거래가 108만 2천여 건을 기록한 지난 2006년의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1.6% 올랐지만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두 해 모두 100만 건을 넘었지만 주택 가격 상승률은 약 10%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9년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늘면 집값도 비례해서 올랐었군요. 그런데 왜 지난해에는 거래량이 다시 100만 건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1% 정도밖에 안 올랐던 건가요? 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주택 매매 거래 구조가 2006년과 2014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06년과 달리 2014년은 수도권 거래가 감소하고 지방 거래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보통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 거래가 이끄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 수도권 거래 비중이 2006년에는 64.5%였지만 2014년에는 46%로 18.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거래 비중이 2006년 24.4%에서 2014년 14.8%로 9.6%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 거래 비중은 2006년 35.5%에서 2014년 54%로 18.5%포인트 늘었습니다.
또 초소형과 중대형 거래가 증가했고 또 소형 주택 거래는 감소했는데요. 2006년 2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주택 거래가 전체 거래의 0.7% 수준으로 미미했지만 2010년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등 초소형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2014년에는 2.3%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체 거래량의 39.7%를 차지하고 있던 40에서 한 60제곱미터 규모의 소형주택 거래 비중은 2014년 33.4%로 6.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주택 유용도 아파트 거래가 70%로 대부분이지만 다가구 거래가 2006년 1.8%에서 3%로 증가했습니다. 또 현지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이 2006년 53.3%에서 2014년에는 58.9%로 5.6%포인트 증가했고요. 또 외지인, 그러니까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죠. 외지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이 외지인들이 주택을 사는 것은 주로 투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특히 서울 거주자가 타지에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이 2006년 8.2%에서 2014년 5.3%로 2.9%포인트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산연은 수도권 거래시장 침체 장기화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외지인의 타지 주택 구입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등 주택 매매 구조 패턴이 변화해 2014년에 주택 거래가 100만 건을 넘었지만 주택 가격은 많이 상승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지난해는 2006년과 비교해서 지방 거래가 늘어나고 수도권 거래는 감소했군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가 늘어야지 집값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주산연은 이 최근 들어 주택 거래율 증가가 주택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택 시장이 화랑기였던 시기보다 30에서 한 40%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이유로 주택 거래 량이 100만 건을 넘더라도 2006년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인 3%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 거래율은 7%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 120만 건 이상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현재 수준의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은행이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론 금리를 제대로 낮추지 않거나 오히려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재빨리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내려갔을 때는 요지부동인 전형적인 영업 행태로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KB,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현대 등 6개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금리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5.53%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분기 말에 15.74%보다 0.2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떨어지면서 조달금리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 낮아졌지만 카드론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카드론 금리를 올린 카드사도 있었습니다. KB카드와 삼성카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금리를 각각 0.43%포인트, 0.28%포인트 올렸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웰컴 저축은행의 웰컴 누구나 우대적금은 출시 후 한 달 동안 계좌가 1,000개 개설되는 등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 상품은 KB카드를 발급한 고객에게 최고 6.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OK저축은행의 경우 단체로 가입하면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OK 끼리끼리 정기적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년짜리 적금에 연 3.5%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는데 연인이 함께 가입하면 0.3%, 5명 이상이 함께 가입을 신청하면 0.5%의 금리를 더해줍니다. 이 상품은 출시 10개월 만에 6,242명의 가입자를 모았고 접금 금액은 386억 원에 달합니다.
높은 금리를 따라 지방저축은행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저축은행보다 0.2%에서 0.3%의 높은 금리를 주는 지방저축은행을 찾아 예적금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는 대기오염과 소음이 없는 1, 2인승 초소형 전기차로 치킨을 배달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제너시스 BBQ그룹, 르노 삼성자동차와 초소형 전기차 실증 운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배달용 스쿠터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한 실증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BQ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2,000여 개 점포의 배달용 스쿠터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내놓은 트위즈는 최대 출력이 시속 80km인 1인승 4륜 전기차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최대 180리터까지 확장돼 근거리 소매물류 운송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린 3.0%로 내다봤습니다. 올 들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77조 2,510억 원에서 4월 말 77조 3,381억 원으로 871억 원 늘었습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다음 달 이후 강남 서초 등 강남 4구의 분양 예정 아파트는 8곳, 2,546가구로 조사됐습니다. 동부건설이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거래소 발표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첫씨입니다. 요즘 황사다 미세먼지다에서 불편 많으셨죠? 내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소만절기답게 한낮에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에 중부지방 서울 25도 등 오늘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여 한낮에 다소 덥겠습니다. 광주도 27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4도, 강릉 28도, 울진 23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덥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은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점점 기온이 올라 석가탄신일 연휴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토요일 제주도에 비가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석가탄신일 연휴 내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하늘과 땅이 한 번 개벽한 이후에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시간을 우리는 일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내일은 부부의 날이죠. 소중한 인연 되새기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